내가 내 새끼 때리치기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가라고. 재판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법정에서도 퇴정시켜버렸습니다. 변호사들이 변호를 해주고 싶다고 해도 변호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네, 정은이처럼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가 반대하면 변호인을 선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숨진 경우에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줄 유족이 없다면 변호사들이 변호를 해주고 싶다고 해도 변호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 변호인을 직접 선정해 줄 수 있긴 한데 실제로 숨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선정되는 경우가 잘 없다고 합니다. 네, 8년 전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당시에 11살 언니가 8살 동생을 때려 죽였다고 자백을 하면서 살인범으로 몰렸었는데요. 알고 보니 부모가 강요해서 허위 자백을 한 거라는 사실을 숨진 아이를 위한 피해자 변호인단이 밝혀낸 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애가 애를 그랬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내가 자백을 했잖아. 내가 내 새끼 때리치기든 말든. 법적으로 끝난 건 몰라요? 당시에 숨진 아이를 위한 피해자 변호인단을 이끌었던 이명숙 변호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칠곡 아동 계모 사건은 고모가 저희에게 연락이 와서 도움을 청했었고요. 그래서 여성 변호사회 차원으로 공동 변호인단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위한 변호인이 되어서 활동을 했었죠. 당시 검찰도 별 관심이 없었고요. 법원은 아예 변호사가 필요 없다, 검사가 있는데 왜 필요하냐라고 재판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법정에서도 퇴정시켜버렸습니다.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새어머니가 아이를 사망할 정도로 구타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고요. 결국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그리고 이들이 강요했던 살아있는 언니 3명이 모두 살아있는 언니가 동생을 때려서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언니는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서 사건이 살인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친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이전에 다른 경미한 사건으로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아서 판결 선고가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변호인단이 같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새어머니가 구타를 해서 아이가 사망했고 언니가 한 것은 아니었다. 언니가 자기가 동생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는 강요된 말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됐고 그리고 기존에 학대로 조사받았던 것은 정말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될 만큼 아주 경미한 학대들로만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학대 부분에 대해서 따로의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그 사건은 또 별도로 재판을 받았었죠. 만약에 저희 변호인단이 투입되지 않았었다면 새어머니가 학대 일삼았던 그 많은 학대 행위가 밝혀지지도 않았을 거고 동생이 사망한 것은 언니와 싸우다가 언니가 구타해서 사망했다는 것으로 사건을 영원히 묻혀버렸을 겁니다. 그게 벌써 7, 8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사망한 피해 아동을 위한 변호인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정인이 사건처럼 빙산의 일각만 드러난 채 살아있는 부모의 변명으로 일관된 사건이 이루어진다면 사망한 아이들의 희생이 너무 가슴 아프고 우리가 정의를 찾고 진실을 밝히는 의미를 게을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칠곡 사건 이후에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국선 변호인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부모가 선정을 꺼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실제로 선정되는 경우는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동들에게 국선 변호인을 붙여주자는 그런 법안까지 발의가 됐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별 논의 없이 폐기가 됐고요. 모든 피해 아동들에게 국선 변호인을 붙여주는 비용이 연평균 14억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아동은 자신을 위해서 변호할 수도 없고요. 논리적으로 어떤 일을 당했었는지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리고 검사나 형사는 한계가 있고요.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 범죄 특징을 잘 알고 아동의 심리를 잘 아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국선 변호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정인이 사건도 진작에 국선 변호사 선임되고 그리고 훨씬 더 학대 행위가 더 강하게 조사받고 그리고 또 형량도 높아지게끔 그렇게 많은 범죄 사실들이 나타났을 텐데 이게 언론에 의해서 알려지지 않았다면 묻혀져서 조용히 사라져버렸을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정말 억울한 제2, 제3의 정인애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지도 못하고 살아있는 가해자인 부모들의 변명으로 일관된 아주 빙산의 일각뿐인 조사를 받고
빙산의 일각뿐인 재판을 받아서 아주 가벼운 형으로 끝나버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억울한 정인이가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타나지 않게끔 국선 변호사도 적극 활용하고 법 제도도 많이 강화해서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이나 복지부 소속 아동전담 공무원들이 좀 더 전문화되고 관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정부에서 다행히 모든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서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 선정해주자는 그런 내부 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정인이처럼 학대로 숨진 아이들의 경우에도 이런 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